팔란티어의 102번째 분석 영상입니다. 오픈 영상으로 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팔란티어, 자, 어저께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 27불 기준으로 보면 지금 22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5불이면 10%, 20% 거의 뭐 한 30% 가까이 지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개파락까지 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분 뭐 팔란티어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겠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공신력 있는 리포터,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오늘 RBC라고 하는 이 투자자문 회사에서 팔란티어의 목표 등급을요 확 낮춰버렸습니다. 와우. 근데 그 낮춘 그 근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무려 목표가를 25불에서 19불로 낮췄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6불 차이지만 앞자리가 2에서 1로 바뀌었다는 거는 정말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리포트를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번 어닝 실적 발표한 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팔란티어의 주된 수입원이 어디였죠? 정부잡이였죠. 정부 쪽에서의 그 수입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정부로부터 계약을 맺고 미국 정부, 뭐 육군, 뭐 다 FBI, CIA 감소세의 시그널이 포착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좀 위험한 거죠.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실적 발표가 참 좋았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시그널이 또 감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팔란티어처럼 소형 성장주라고 한다면 성장성의 둔화는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처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찌 해가지고 실적이 그냥 버텨 주었지만, 아, 이런 분위기로 가다가는 4분기 때는 굉장히 안 좋겠구나.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커머셜 디디디디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팔란티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펙주에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스펙주가 아니라 이제 스펙 기업에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We do not believe revenue from spec investment is sustainable. sustainable이 아니죠. sustainable. 즉 이 스펙 투자는 꾸준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스몰 사이즈의 기업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일리가 있죠. 좀 일리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정부로부터의 이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목표가를 기존 25불에서 19불로 낮춰버리는, 와우. 이래서 지금 팔란티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팔란티어도 끊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실적 발표가 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팔란티어 실적은 장시작하기 전에 나잖아요. 실적 발표 전까지의 프리마켓은 어저께까지죠. 어저께 굉장히 좋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까지 이제 나온지 몰랐던 거죠. 이게 보십시오.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 급락 이렇게 하다가 오늘 다시 흘러내리면서, 오늘 이렇게 흘러내린 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 RBC라고 하는 투자 회사의 저 리포트가 나오면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굉장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뭐 팔란티어가 코로나의 또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영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와 일본 정부와 계약도 맺었었으니까. 근데 이런 팔란티어가 이 코로나에 이제 수혜를 보는 것까지도 프리미엄도 사라졌고 그들이 투자했던 스펙 회사들이 과연 수익을 잘 낼지도 미지수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에 대한 이제 눈높이 지난 2분기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를 향해 갖고 있는 기대치에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음 분기 때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또 정부로부터 인컴 소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자 팔란티어의 지금 현재 기간 보유량도 24.8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동종 기업인 스노우플레이는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더블입니다. 5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잘 가는 거죠. 팔라니 때문에. 팔라니보다 워런 버핏이 투자하였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스노우플레이 같은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데 훨씬 잘 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팔란티어는 이번에 여실히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나는 가야 된다. 응? 뭐 이 외에도 오늘 팔라니가 이 모양 이 꼴로 갔던 것 중에는 뭐 인사이더들이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 어떤 액션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고 계속 팔아 제끼고 있죠. CEO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내부자 거래가 또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전에 분석해드렸더니 보라색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팔란티어가 급기야 추세를 이탈해 버리면서 다시금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거의 평행으로 가면서 이 지지선 저항선으로 바뀐 지지선을 결국 넘어서지 못하는 가운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지선이 사실은 23불이었거든요. 근데 23불이 오늘 깨졌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1% 살짝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글쎄 이 상승은 뭐에 근거한 상승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업스타트를 잠시 한번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면 업스타트도 어저께 보십시오. 굉장히 안 좋았죠. 리포트가 폭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 기업이 굉장히 실적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갭을 하락하긴 했지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파란봉인데 오늘 팔라니 같은 경우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이틀 연속으로 강한 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음봉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팔라니가 그렇죠. 흑자 전환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분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거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관들의 물량 뺏긴가? 라는 거에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일단 23불의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은 제가 그어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20불 8입니다. 와우, 정말 사정 없이 내려가네요. 예, 20.8286 요까지. 예, 여기 정도 내려오면 아마 강력한 매수세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렇다면 흑자로 이제 전환되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 자 시킹 알파에 보면 보이시죠? 어닝 에스티메이트에서 2021년까지는 마이너스인데 2022년부터 플러스의 모습이 전환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 뺏기의 어떤 모습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량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추세가 이탈된 가운데서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지선이 바뀌어버린 지지선으로부터 변화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 한편으로 이제서 이제 분석이 되죠.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앞둔 이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어느 정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뭐 가지고 계셔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요.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불 86까지 내려오면 뭐 RSI가 훨씬 더 빠지게 해줄 10 정도. 그때 이제 다시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그다음 다음 3개월 정도만 푹 장에 담가두면 그쵸? 그러면 팔라니는 다시금 보답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타이밍이 안 맞아요. 저는 근데 진짜 팔란티어처럼 정말 타이밍복도 없는 애도 드물다. 그쵸.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어제가 어떤 날이었죠? 그쵸. 어제가 시장 자체가 지금 한 달 넘게 잘 가다가 조정받는 날이었잖아요. 하필 이때 실적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웬만한 호재 앞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별 악재 같지도 않은 조그만 악재 앞에서는 시장 종목이 크게 휘청이는, 더구나 얘는 소형 성장주잖아요. 뭐 업스타트도 마찬가지지만 소형 성장주가 갖고 있는 한계성. 그래서 제가 요즘은 소형 성장주는 무조건 끊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팔란티어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던 분들이나 그 다음에 하신 분들은 좀 몇 가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뭐 실적 발표에 대한 분석이며 이런 것들을 좀 올려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팔란티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 미즈놀만이 또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원포인트 레슨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